안녕하세요. 싹풀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당선인 후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핵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더라고요.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공약입니다. 5년간 주택을 무려 250만 호, 1년에 평균적으로 5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요. 네, 수도권에만 130만 호, 52%를 공급하겠다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역시 공급에 포커스를 맞춘 건데요. 원가주택 공급이라고 해서 청년 등 저소득 장기 무주택자 분들에게 주택을 원가로 공급하겠다, 마진 없이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도 역시 공급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역세권 첫집 주택 저가 공급입니다. 여기서는 원가가 아니라 저가 공급입니다. 어떻게 저가로 공급하느냐? 네, 기존의 역세권의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무려 500%까지 늘려서 500%까지 늘려서 증가분의 50% 정도는 공공분양으로 공급을 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기존에 쪼였던 대출 부분인데요. LTV를 무려 80%까지 올리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LTV 80%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LTV라는 것은 담보가치 비율이잖아요. 주택 가격이 10억이면은 최대한 80%까지는 비율적으로 80%까지는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수요자에게 도움이 되려면은 이 DSR이 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DSR은 가계 연 소득에서 총 원금과 이자, 모든 부채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SR이 받쳐줘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DSR을 너무 완화를 해서 가령 DSR을 60%, 70%, 80%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대출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가계소득이 줄어들어서 가계의 실질적인 삶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번째 공약인데요. 부동산 세제 개편입니다. 그동안 이번 정부에서 이 세제 관련해서는 수도 없이 바뀌었습니다. 세무사들도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 부동산 세제도 개편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중과세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보유세까지, 그리고 임대차 3법까지도 수정을 하겠다, 손을 대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5년간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공약은 이 현 정부의 3기 신도시 등 공급 확대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좋은 건 끌고 가겠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가주택 공급입니다. 무주택 청년, 장기 저소득, 무주택자, 이런 분들에게 주택을 원가로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무주택 청년 등에게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자부담 20% 정도를 부담을 하시면은 나머지 80%는 장기 저리로 대출을 해서 주택을 공급해 주겠다.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자부담 20%고 원가 공급 주택, 원가로 주택을 공급하면서 대출은 저리로 무려 80%까지 해줍니다. 그렇게 5년 동안 무려 3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공급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역세권 첫집 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기존의 300%에서 무려 500%까지 올려서 공급을 역시 늘리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증가되는 용적률의 50% 정도는 공공분양 방식을 도입한다고 공약했었습니다. 그 다음 기존 정부에서 많이 쪼였던 대출 부분인데 LTV를 80%까지 늘려주겠다. 담보가치 비율, 대출 비율을 최대 80%까지 늘리겠다고 한 약속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DSR이 받침이 안 되면은 실질적인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DSR이 가령 40%다 그러면은 이 가계 소득이 1억일 때 원리금 상환 비율은 4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정부에서 대출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특히 이 DSR의 상환 차주의 상환 능력을 의미하는 이 DSR의 개정에 대해서 이 싹풀TV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째 공약인데요. 세제 개편입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바뀌었던 세제 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손을 다 대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있지 않습니까? 22% 할증, 33% 할증, 최대 거의 80%까지도 세금이 부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향후 2년 정도는 중과는 하지 않겠다. 그냥 기본 소득세율로만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세율이 소득세 구간이 적용되더라도 최고 세율이 45%입니다. 45% 구간이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세 부담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보유세 완화입니다. 이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잖아요. 특히 종부세가 이제 중과세율표까지 있다가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이 보유세 부분은 항상 이중과세 논란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아예 이 재산세, 종부세를 통합해버리겠다.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입니다. 임대차 3법은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에서는 그대로 유지하는 기조에서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정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싹풀TV에서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싹풀TV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